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한 가족이 불교 총지종이 마련해준 거처에 입주해 상처를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퇴임을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단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 염원과 기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의 화엄사와 지역 환경단체가 손을 잡고 초등학생들이 앞장서는 환경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환경 가꾸기에 나선 초등학생 100여 명은 환경 정책도 직접 제안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의 이른바 저작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서울 은평구 열린선원이 17년 만에 새 도량으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릴레이 기획보도 불자가 뛴다 5번째 순서로 현직 시장을 비롯한 3명의 불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장 선거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삶의 터전을 잃고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한 가족이 불교 총지종이 마련해준 거처에 입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일의 고려인 학교 운영자였던 피난민 올가신 씨 가족인데요. 한국 불교계의 도움 속에 상처를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5세 올가신 씨의 13살 딸과 11살 아들이 불교 총지종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3살 동생까지 모두 4식구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후 정착한 사실상의 첫 가정집입니다. 총지종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이들 가족이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고 하자 총지사 바로 옆 스승들을 위한 거처를 기꺼이 내줬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승용으로 이렇게 집이 주거지 있어가지고 마침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계실 동안만이라도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안정적으로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록경 정사는 올가신 씨 가족들에게 축하 꽃과 함께 입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총지사 법수연 전수의 집공으로 봉행된 축원불공, 신정의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과 총지사 신정의 최영하 회장 등 교도들도 자리를 함께 이들의 마음속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를 발언했습니다. 올가신과 세 자녀가 이곳 미련의 302호에서 생활하는 동안 심신이 안정되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에 거주했던 올가신 씨 가족들은 러시아가 침공하자 현지 변호사였던 남편은 전쟁터로, 나머지 가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리코프시의 85%가 폭격으로 파괴되자 육로로 슬로바키아로 탈출한 후 각계의 도움으로 비엔나를 거쳐 지난달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일의 고려인 정규 초중 교교인 정수리학교 교장이었던 올가신 씨.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 고향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se days I'm very depressed because big part of my city and very big part of the whole of Ukraine is mine. I know that anyhow someday I will return to my country, and we will live there, but it will be dangerous because it's mine. 불교 총지종은 축원 불공을 통해 올가신 씨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한마음으로 서원했습니다. 서울 불교 총지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퇴임을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단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 염원과 기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남북 템플스테이가 무산되는 등 시절 인연이 그러해 어쩔 수 없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일들을 계속하겠다며
정치권을 향한 불교계의 건의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과 사회부장 원경 스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 범종 스님 등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 신화를 맞아 성악을 전공한 청년 불자들이 부처님오 신화를 봉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지난 24일 서울 봉은사 미륵전 특설 무대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회 평화의 노래 부처님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조계종 최초의 성악 전공 청년 불자들로 이뤄진 봉은사 부름 청년 합창단이 창단 공연을 갖고 자유, 평화, 행복을 주제로 한 11곡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음악회 총감독은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지휘는 박천지 불교음악원 총지휘자와 이우진 부름 청년합창단 지휘자가 맡아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경북 포항 문수사는 지난 24일 경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는 먹거리와 생활 잡화, 소품 등 신도회가 십시일반 모은 물건들로 진행됐으며 판매 금액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난민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작은 마음이나마 오늘 이 행사가 정말 아름다운 나눔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경험한 나라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바자회에서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포항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체들의 재능기부 음악회도 펼쳐졌습니다. 구례 화엄사와 지역 환경단체가 손을 잡고 초등학생들이 앞장서는 환경 캠페인을 펼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100여 명이 환경 가꾸기를 실천하면서 자치단체 환경 정책도 직접 제안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례 5일장이 쓰레기를 줍는 초등학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함께 사는 구례, 깨끗한 구례,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요라는 피켓을 둘러맨 초등학생들이 구례 읍내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처음 구례에서 이런 봉사하는 걸 처음 해보고 구례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앞으로 담배꽁초 같은 걸 많이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민 주도 행사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화엄사를 비롯해 구례 기후위기 실천 시민 모임과 관내 5개 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리산 영기암 등산로 입구에서는 구례 섬지 아이쿠 생협 조합원들이 일회용 컵 줄이기 동참 서명을 받으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구 위기를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불교계 지역의 초등학교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은 실천의 첫발을 띄기 시작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생들이 쓰레기 줍기를 시작으로 손팻말 행진, 군청 앞마당에 그림 그리기, 어린이 정책 제안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구례군에 필요한 환경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6가지 의제별로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지구의 날을 위해서. 네, 올해도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정책을 만들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서 정말 저도 뿌듯합니다. 구례군은 지난해 지역 환경단체의 제안에 따라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의견들을 줬습니다. 학생들의 좋은 의견들이 정말 우리 구례군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은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불교계와 초등학생, 지역 환경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경 캠페인. 지구의 날 하루를 위한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소중한 하루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남 여수 지역의 봉축 연등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여수불교 사면합회장인 흥국사 주지 명선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가 사바세계에 두루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얽히고 얽힌 최장의 근원이 씨앗을 없애기 위하여 저는 간절한 참회로서 기도와 근본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하여 정성껏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혀 밝은 지혜로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점등된 봉축탑은 전통 한지로 제작된 3층 석탑으로 봉축 기간 여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경남 남해군 불교 사면합회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점등식에 함께하지 못했던 남해 지역 불자들이 동참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새겼습니다. 남해군 사면합회장 성각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가 참 생명의 실상임을 깨닫고 주인공임을 알아서 온갖 번뇌와 고통의 수렁에서 허덕이다 헤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부처인 씨앗인 불성을 깨달아서 참 생명의 소유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공주시 사면합회는 공주 곰탑공원과 금강둔치공원 특설 무대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서 공주시 사면합회장 중화스님은 봉축법회가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연등행진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의지를 다지는 발걸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스님들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안병권 제6교구 신도회장, 신홍섭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의 이른바 저작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서울 은평구 열린선원이 17년 만에 새 도량으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온 열린선언이 펼쳐갈 시즌2 전법 포교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 중앙시장의 허름한 상가에 불단을 모시고 이른바 저작거리 포교를 시작한 지 17년 전. 재래시장 안쪽 그늘지고 구석진 곳에서 전법의 빛을 밝혀온 법현 스님의 작은 도량, 열린선언이 좀 더 열린 공간으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수행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작거리인 시장에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절터가 있었다고 하는 신사동 고갯마루에 오게 되어서 그것 또한 의미 깊은 저작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계기로 옮겨진 포교도량은 성당과 교회가 줄지어 서 있는 인근 은평구 신사동 고갯마루. 신사동 이름은 과거 이 마을에 새로운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신사를 순한글로 풀어 쓴 세절을 딴 지하철역 세절역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쉬운 절 이름을 기반으로 부처님 법을 펼쳐온 열린선언의 세절은 동네 이름의 의미까지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재래시장 법당 시절과 가장 달라진 점은 화장실과 주차장이 마련돼 신도들이 좀 더 편하게 법당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역촌 중앙시장은 그 안에 저희 사찰 안에 화장실이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뭔가 느껴가지고 올라가다가 안에다가 싸기도 하고 그런 사찰이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익혀서 유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곧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 개원법회에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한불교 부인의 최성실 회장에게 기증한 약사 열애불 등 열린 선언의 이불이보살이 여법하게 이윤됐고, 종교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벽헌 스님의 경력을 보여주듯 고물상에서 사온 십자가가 달린 명상종도 불단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을 윤회 금지 표지판으로 바꾼 김영수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도 법당의 독특한 분위기에 한몫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눈에 띄는 게 앞에 큰 성당이 있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열린 선원이 들어왔다. 이 자체만 해도 가슴 벅차고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간에 어쨌든 저작거리에서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을 포교하느라고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뭐 그와 못지않게 또 가깝게 있는 민중들을 또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또 잡으신 것 같아요. 법현 스님은 최근 주지 소임을 겸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 보국사를 중창했고, 일본 나가노의 한국 교민 사찰 금강사도 코로나 사태 후 2년 만에 방문하면서 포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대중과 소통해온 열린 선언. 이제는 좀 더 열린 공간에서 대중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구 지역 천태종 중심 사찰 동대사가 창건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 주지 도산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된 동대사는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람을 일신했습니다. 특히 일본 북해도로 강제징용됐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들을 위로해왔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쌀, 성금 전달 등으로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아니네. 네? 좋은 날이 아니야. 좋은 날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참여 많이 하면은 해탈이 되고 좋은 인연 맺고 코로나19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된다. BBS 불교방송에선 주요 지역의 불자 후보들을 조명하는 6.1 지방선거 릴레이 기획보도 불자가 뛴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순서로 현직 시장을 비롯해 유력 후보 3명이 모두 불자로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장 선거를 조명합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 이례적으로 충북에서는 불자 후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웃 종교 후보들도 있지만 무교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석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기 마련. 치열한 공천 경쟁 속에서 불자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도지사 후보 중에는 단 한 명의 불자도 없는 상황. 불자 후보들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시장 선거에서 뛰고 있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이 불자 후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 시장은 문화시장을 자처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한 시장은 불교를 종교이자 문화로 접근해 불교 문화를 청주시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시장은 최근 조직을 개편, 문화재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고려 500년 불교 문화, 조선 500년 유교 문화, 이거에 대한 발굴을 좀 해봐야 되겠다. 중심 도시가 우리 청주인데 너무 물론 취지가 위대한 참 문화유산이지만 현 한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같은 당 송재봉 예비후보 역시 떠오르고 있는 불자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송 예비후보는 불교 문화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불교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와 불교계 간의 그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장에 되고 나서도 그런 어떤 불교계와 또는 그 시민들 간의 그런 원활한 어떤 소통과 협력, 또 시정과 관련돼서도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예비후보가 불교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한 흥덕사터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 흥덕사를 복원해 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의 상징, 직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아울러 청주 지역의 다양한 불교 문화 유적을 연계 발굴해 불교문화 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문화 산업 콘텐츠를 청주 지역 관광산업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것이 이범석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런 전통문화유산을 잘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직지는 우리 세계적인 최고의 금속가치 아니겠습니까? 직지에 대해서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 후보 중 누가 충북의 심장, 청주의 수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진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쟁의 포화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을 위해 총지종이 숙소를 마련해주는 등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의 보살핌이 눈길을 끕니다. 오늘 BBS 뉴스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발언하는 청년 불자들의 음성 공양과 포항 문수사의 우크라이나 돕기 바자회도 보도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온 세상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발언하고 마음을 모으는 불교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